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거기에 임대료 규제의 별표가 3개 쳐 있죠, 그죠? 임대료 규제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해요, 그죠? 요거 이제 고민을 하시고, 보조는 그냥 사이드로 보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89페이지로 가시면, 공공주택은 요즘은 거의 좀 안 뜨는 추세예요, 그죠? 단기와 장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1, 2월 달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어디로 이제 연결시킬 거냐면, 일단 예습을 해보겠는데, 페이지 92페이지 가시면, 92페이지 가시면,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이번에 조세 전과의 기착에 맨 밑에 가시면 3번,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맨 밑에 공공주택을 그냥입니까? 대량 공급을 해야 됩니까? 대량 공급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소득층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취지인데, 그걸 갖고 이제 연결실 테니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그 교재로 가시면 공공주택은 그냥 그거만 보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가시면, 아, 90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분양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입문서지만은 입문서를 조금 이렇게 책이 너무 잘 썼긴 해요. 잘 썼긴 했는데 기본서가 나중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너무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은 잘 안 나오는 부분 제가 빼고 시험 잘 나오는 걸로 정해서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갑니다. 분양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 분양가 규제 정책 상한제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요거. 그래서 자유라는 요즘 잘 안 물어봅니다. 자유라는 그냥 제가 그냥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하고 요 분양가 규제만 열심히 제가 들어보시는데, 아까 분양가 하한제였어요? 상한제였어요? 똑같거든요. 임대료 규제랑. 그죠? 얘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죠. 그럼 얘도 최저가격제겠어요? 최고가격제겠어요? 최고가격제는 어떤 뜻이에요? 여기 놓고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도 우리가 주택정책이니까 고소득을 위한 거다, 저소득을 치유하는 거다. 저소득이에요.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격하고 양을 본다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 시장에서 누가 만나야지만 가격이 이루어집니까? 형, 그죠?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시장 가격이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하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이게 나왔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죠? 내려서 야, 니네들 규제를 할 테니까 800만 원, 만 원을 뺄게요. 800만 원 이상은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야. 그죠? 그러면 올리는 걸 올리게 해요? 못 올리게 해요?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는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발생되겠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 규제 정책이 좋았어요? 나중에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그러면 결론은요,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가격을 내린 거예요? 내렸죠, 시장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건설회사들이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이 수익성이 악화되죠.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럼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죠? 물량이 이제 공급 요만큼 있는데 이제 얘가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 상황에서 공급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기존 주택이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시세 차익이 납니까? 시세 차익이 나요. 그죠? 나다 보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제가 분당에 사는데 판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분당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세가 이제 평을 얘기하지 않고 뭐 시세가 지금 5억이다. 그죠? 5억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판교에 대한 걸 딱 봤을 때 판교를 딱 봐갖고 분양가 규제를 실시했거든요. 그죠? 그럼 가격 올려요? 가격을 내려버려요? 가격을 내려서 제한을 하죠. 그죠? 맞나요? 그럼 제한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가격이 싼데 기존에 있는 게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형평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아세요? 분양권 전매? 그냥입니까? 피가 붙습니까?
기가 붙죠.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더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그러면 주택 구하기가 더 쉽습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합니다. 자, 지금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그럼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이 비싸게, 좀 싸게. 그럼 아까 시장가보다 높게, 낮게. 그래서 두 번째 시장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 있죠.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로 간다면 문제점이라고 돼 있죠? 좋은 취지인데 안 좋아진다는 거죠. 가볼게요. 건설회사는 수익성이 그냥요 악화돼요. 그리고 신규 공급이 안 나오겠죠. 그럼 신규 공급이 위축되면 중고주택 가격이 됩니까? 상승해버려요. 그죠? 그럼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화되겠죠? 자,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그냥입니까? 주택의 질도 떨어집니까? 리을에 보시면 주택 산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다 보니까 분양가격과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전매 차익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유발됩니까? 투기 수요가 유발되죠. 맞습니까? 근데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큰 평수로 받으면 더 차익이니까 주택이 또 과소비가 나타나며 분양받은 소수와 받지 못한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분양가를 낮춰버리니까 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냥 다 외곽으로 나간다. 난개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심지보다는 지가가 낮은 외곽을 고밀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의 비율로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자율화라는 자체를 해서 이제 가격이 올랐지만 그것 또한 안 좋아진다는데 규제 위주로 많이 시험장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전가와 기초하기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별표 하나 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조세의 전가와 귀차하기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는 게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걷어갖고 전부가 처먹어야 돼요? 없는 사람을 나눠줘야 돼요? 소득을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봐봐요. 지금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죠. 그럼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있는 사람 애한테 걷어야지.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럼 부과하게 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러면 그냥이다 얘한테 전가시킨다. 그냥이다 임대료를 올려버린다. 올려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전가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려버립니까? 올려요. 그럼 가격이 지금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60원을 올려버려요. 그럼 재산세 부과를 100원을 했죠. 그럼 소비자는 그냥입니까? 부담이 더 커집니까? 커진다는 거죠. 60원만큼. 그렇죠? 그럼 수요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해서 잉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60원만큼은 누가 부담한 셈이 됩니까?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떠맡기는 것을 조세의 부과라고 하겠어요? 조세의 전가라고 하겠어요? 부과는 과세권자 정부가 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어려운 얘기 안 해요. 100원에서 60원 빼봐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4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강의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안 힘들어요. 얼마? 40원. 40원은 누가 냈니? 임대인이 냈어요. 그죠? 그럼 40원을 냈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임대인도 세금을 냈습니까? 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얘는 1,000원에 판 거예요. 40원이 까졌어요. 까져서 960원에 대해밖에 못 판 거죠. 그죠? 그럼 얘도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상승해버립니까? 상승하고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죠.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임대료는 올라가 버리고 재산세 부과에 의해서 소비자 부담이 적어진다,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그럼 소비자의 원하는 잉여가 줄고 공급자들도 그냥입니까? 세금을 냅니까?
얘 수입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생산자 인구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 소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봐봐. 자, 지금 모든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을 불리하게 해줘야 돼요?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유리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부담하냐가 기착인데, 내가 아까 아껴놨던 게 공공임대주택이었어요. 무슨 주택? 요거는 트렌드가 요즘은 단기장기라는 걸 안 물어보고 탄력성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이 임차 입장에서는 적은 게 좋아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 대체제 아세요? 대체제?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많을수록. 그죠? 기억나세요? 제 얘기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 일본 돼요? 진짜. 별거다. 자,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은 주택이 적어요? 주택이 많아요? 공공임대를 많이 만들었겠죠. 그럼 갑돌이가 선진국 살면 공공주택이 적습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많아요. 시장 상황이. 그래요? 그럼 선택의 폭이 좁을까요? 선택의 폭이 넓을까요? 넓어요. 그죠? 유리한 입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얘한테 야, 너 내가 가격 올린다? 정가시킨다? 그럼 가만히 있어. 얘 딴 데로 도망가죠. 대체제가 많으니까. 딴 데로. 왜 가요? 그러지 말고 좀 생각해봐요. 그죠? 없으면 못 가잖아. 맞아요? 그럼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어서 지 수요를 줄이고 딴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가 탄력적은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한테 조세 부담을 많이 시킬까요? 좀 적게 시킬까요? 적게 시키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못 넘어갔고 부족해요. 그러면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적어요? 이틀에 저기 짱 박혀 있어요. 후진계에 막 금강계에. 그지? 그죠? 그러면 이 수요자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대체제가 많다, 적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된다? 딴 데가 있으니까 얘가 어때요? 재산세를 전가시킨다, 가만히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는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죠. 그죠? 대체가 많으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죠? 그럼 조세 부담을 적어놓는데 그걸 갖다 배우고 왔어요. 얘가 일돌이가. 나간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라 그래? 나가라! 그러죠. 그죠? 나갔더니 주택이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뭐라 그래? 그건 상황이 틀려. 그거는 아까 그 집하고 틀려. 이건 아까는 그거는 임대료 규제였고 이거는 뭐냐면 도배가 아니라 조세. 도배가 조세. 나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 나한테 부과시켜줘야 되는 건 도배가 아니야. 그럼 조세 부담이 적어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상황이 틀린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어떻지?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대체제가 적은 게 나아요? 대체제가 많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정부는 공공주택을 적게 줘야 돼? 많이 지어야 돼.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럼 대체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많이 지을수록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아집니까? 많아지니까 수요자가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비탄력, 탄력. 이게 요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 재산세를 부과시키려면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많이 안 해놓으면 임차인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에 반반씩 귀착됩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수요자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탄력적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할게요. 그럼 탄력적은 불리하다, 탄력적은 유리하다. 비탄력적은 불리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갈게요. 전깃줄이에요. 참새가 있어.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똑같죠, 이거? 똑같은데, 못 그려봤죠, 못 그려서 그래. 얘네들은 사람이야, 참새야? 사람이야. 못 그려서 그래, 참새가.
조용히 해. 자, 그러면은 참새고 사람인데 A 참새고 B 참새고 수요자 참새, 공급자 참새면 여기다 아까 요거 이 조세 부가예요, 조세 전가예요. 부가는 정부가 하는 게 부가예요. 그죠? 그럼 부가라는 자체는 세금을 부과시켰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포수예요. 사냥꾼입니다. 그러면 얘가 수요자는 만약에 얘가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은 불리하다, 탄력적은 유리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제가 정부라면, 사냥꾼이라면 제가 탈화를 장착시켜갖고 재산세를 얘네한테 통을 걸어서 제가 땅 쏘니까 탄력적인 애들은 그냥입니까? 반응이 빠릅니까? 날아간 속도가 빠르죠? 그럼 많이 맞겠어요? 좀 적게 맞겠어요? 조세 부담이 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얘는 그냥입니까? 좀 비탄력적 둔합니까? 둔해요. 그럼 적게 맞는다? 많이 맞는다? 많이 맞아요. 맞아요? 그만 정할게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따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완전히 반응을 합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얘가 그냥이에요. 완전히 유리해요. 그죠?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않고. 근데 만약에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얘 부담으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전액 부담 안 합니까? 전액 부담 합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갈게요. 총을 쏘려고 탁 했는데 이 수요자 참새는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 참새입니까? 그냥 반응해요? 완전히 반응해요? 총을 쏘려고 차까닥 했더니 그걸 들었어요. 그죠? 그럼 그냥 앉아있어요? 벌써 날아갔어요.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 참새입니까? 그냥 반응해요? 완전히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착각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구를 여기다 얼굴에다 갖다 대요. 돌리니까 방 안에 탁 당기니까 그때 피가 질질질 흘면서 어머 내가 다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냥이다 부담이 작아진다, 작고 비탄력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누구에 대한 탄력성을 더 커지게 해야 돼요? 수요자의 탄력성을 더 커져야겠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밑에 갑니다. 개념 갈게요. 재산세는 정부에 의해서 주택의 소유자한테 부과하는데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를 올렸던 건 조세의 전가였죠. 근데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의 같은 문제를 세금의 전가예요, 귀착 문제예요. 귀착이죠. 맞나요? 네. 제가 넘기시면은 그냥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탄력도에 틀려져요. 넘기셨어요? 네. 그럼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천천히 가는데 아까 정부가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켰죠. 그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40원만큼 아까 부담을 했죠. 그럼 이윤이 증가했어요? 이윤이 감소했어요? 감소하니까 공급이 감소돼요. 주택가치가 상승하고 일부 세금이 수요자한테 기착될 수 있죠. 따라서 수요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도 세금 부과 전보다 그냥입니까? 1,060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증가해요. 그렇죠? 그럼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40원 부담하니까 실수령액은 1,000원이 돼요? 960원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조세에 대한 귀착 정도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어려우시면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비탄력적은요? 자, 그대로 적으세요. 수요가 비탄력적 있죠? 찾았어? 나 지금 2번에 기억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적으세요. 그죠?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누가 유리하다는 겁니까? 공급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적어 놓으셨나요? 그러면 수요가 불리하고 공급이 유리하죠? 왜 이러지? 기분이 안 좋네. 자, 그럼 누가 많죠?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갑니다. 니은,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요, 수요가 유리해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불리하죠?
그럼 누구한테 더 많은 세금을 갑니까? 공급자한테 많은 세금을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자, 수요가 완전 비탈한 쪽은 적으세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완전히 불리합니까? 불리하고. 공급이 완탈이라는 건 뭐죠? 공급이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모든 세금을 다 누구한테 전가될까요? 수요자한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완탈이면 이번에 누가 완전히 유리해요?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공급이 완전 비탈해서 공급이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세금은 누구한테 다 전가되겠어요? 공급자가 전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이제 3번에 대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3번에 가시면 모든 주택 가격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저가주택의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세가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나중에 이제 깊게 가는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에서는 어떤 주택에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돼요? 고가여야 되죠. 그죠? 근데 같은 이율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의 주택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진세. 역진세는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있는 사람이 더 조금 내고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진세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법 시간에 과세 표준의 증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누진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진세는 그냥입니까? 있는 사람이 더 냅니까? 더 내게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똑같이 해야 돼요? 누진세를 해야 돼요. 누진세.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차등가세라는 게 있죠. 그래야지만 있는 사람이 더 내는 해결책이 되겠죠. 아시겠죠? 계속 다시 갈게요. 지금 만약에 고가 신축은 고소득층 살고 저가의 기존 금간집은 좀 저소득층 살겠죠. 그러면 이거 살 때 세금을 누구한테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고소득층이 많이 부담해야죠. 맞습니까? 그럼 똑같이 세율로 하게 되면은 얘가 더 부담을 좀 적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차등가세를 해야 됩니까? 다르게 해야 되죠. 똑같은 비율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깊게 간다면 역진세가 반대로 현상된다는 걸 대충 깊게 갈 거예요. 그죠? 역진세는 그냥입니까? 반대 현상입니까? 반대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소득층이 더 어떻습니까? 부담이 작아지고. 그죠? 그럼 역진세는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죠.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역진세는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알았어? 역 같으니까.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야 되죠. 차등가세를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깊게는 나중에 기본소 갈 때 갈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율로 가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면은 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세요. 되셨어요? 되셨고, 이제 빨리 이제 93페이지로 가시면은 투자 파트로 갑니다. 투자 파트. 가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파트가 문제가 이쪽으로 왜 빨리 가느냐? 6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 문제 비중이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아요. 8문제까지는 출제될 수 있어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이 투자 파트가 좀 생소한 게 이제 뭐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할게요. 자, 그러면 편안하게. 투자라는 건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투입.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수익이 발생이 됩니까? 발생이 돼요. 그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임대형 부동산이에요. 무슨 부동산? 그러면 그냥요, 임대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임대형 부동산의 메리트는 임대료만 받습니까? 시세 차익도 있습니까?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말을 편안하게 투자라는 개념을 잡아볼게요. 투자의 개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 내가 낸 돈은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고. 1억 2천은 1년 후죠.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 내가 낸 돈은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근데 1년 있다가 1억 2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네.
그럼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는 확실하고 얘는 불확실하죠. 그럼 현재 확실하게 지출을 해서 그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희생하셔서 이걸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인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강료 내시고 현재 확실히 지금 어떻습니까? 강의 듣고 계시죠? 1시까지 희생하고 계시죠? 그건 불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목적은 우리가 중개사를 따는 거죠. 근데 중개사 따는 것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위험이 따른다 그래요, 투자에. 뭐가 따른다? 그 위험하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주겠대요. 그럼 안 하시겠어요? 들이대겠어요?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봤을 때 3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아저씨랑 누가 더 연봉이 셀까? 어려운 거 이게? 63빌딩이죠. 그죠? 3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층수마다 생명수당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3층 닦는 아저씨는 2층이라고 할게. 1층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거기 올라가, 2층으로 하자 그냥. 꼭대기 올라가고 떨어져도 그냥 다리만 삐져. 이게 해요. 근데 이 아저씨 다리만 뼈요? 뒤져요. 그죠? 그죠? 그럼 그냥 해요? 더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데, 야, 이거 한 30% 나와. 그 들이댈 수 있겠죠? 그 위험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지출한 건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미래 수익은 그냥이다, 위험이 따른다. 그럼 위험하면 그냥입니까? 더 달라고 합니까?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투자라는 얘기죠. 개발이 갈게. 투자의 개념 1번. 투자는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 지출을 교환했죠. 자, 현재 소비는 그냥입니까? 확실합니까? 미래의 이익은요? 불확실하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위험할수록 이제 수익도 더 요구한다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냥 개념만 잡으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투자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죠?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제 첫 스타트에서 이제 배우실 게 봐요. 지금 그냥이에요.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 그럼 이 건물을 취득만 합니까?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먹는 거죠. 임대료. 그렇죠. 임대료만 있어요. 시세 차익도 있어요. 시세 차익에 대한 처분의 소득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는 딱 한 번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매 기간마다 들어오죠. 근데 처분에 대한 거는 매년 나와요. 딱 한 번만 처분해버려요. 한 번 더 내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에 대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이득 써야 된다 그래요? 양도소득 써야 된다 그래요? 그 자본이득이 양도소득을 얘기하거든요. 양도 차익. 그렇죠? 그래서 투자라는 자체는 이 3단계가 돼요. 몇 단계 된다? 3단계고 장기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나아요? 시세 차익 많이 나는 게 나아요? 시세 차익 많이 나오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그죠? 자, 그럼 투기꾼은 그냥입니까? 시세 차익만 노립니까? 그럼 임대료 먹는 건 아무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운영에 대한 건 생각한다. 양도 차익만 노린다. 양도 차익만 노려요. 2단계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투기는 넘겨보시면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넘기시면 투기라는 게 있어요. 투기 있어요? 네. 투기는 그냥 또 넣으세요. 장기, 단기. 무슨 차익만 목적으로. 찾으셨죠? 그냥 그것만 가져가시지 투기는 요즘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시세 차익만 노려요? 임대료도 노려요? 두 가지 다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페이지 가셔서 9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투자의 장점, 단점 있죠? 묶어서 별표 쳐놔보세요. 요즘 트렌드는 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데 자,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장점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인플레가 발생되는 것은 물가 상승이에요. 무슨 상승이다? 물가 상승. 그 물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 가지려고 그래요? 실물 가지려고 그래요? 실물 가지려고 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돌이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면은 자, 얘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 상태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돈 가지려고 그래요? 이 갑돌이 거 이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맞죠? 그럼 얘 부동산이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손실됐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보세요. 해지가 차단한다, 방어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부동산은 인플레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렛대 효과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내려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죠? 그러면 낮으면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가 쉬웠습니까? 쉬웠어요. 그죠? 그럼 돈 빌려갖고 내가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 돈 안 빌리겠어요? 돈 빌리겠어요? 그게 지렛대 효과거든요. 찾았죠? 그죠? 이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나요? 소득이득에는 임대료라고 적고 처분에는 양도 차익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다 생겨요. 다 생길 수 있어요. 체크 되셨죠? 그럼 우리는 투자라는 건 무슨 이득과 무슨 이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왜 꼬마 빌딩 같은 거 많이 산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이 임대료만 처먹습니까? 시세 차익도 있습니까? 시세 차익도 있죠. 두 가지 다 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절세 효과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기본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도 1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7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사업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로자는 그냥입니까? 근로소득세를 냅니까? 연말정산 하시죠?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영수증을 많이 챙겨야 됩니까? 왜 챙겨요? 그 남편분이 갖고 와서 챙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입니까? 환급 받습니까? 공제를 받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세금을 많이 내려고, 여러분 세금 많이 내겠으면 좋겠어요? 적게 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자. 어려운 얘기 아니? 적게 내야 되죠. 그럼 그냥 해야 돼? 공제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요. 마이너스 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걸 찾아봐. 좀 찾아봐. 이자하고 감가. 찾았습니까? 요거 감가상각하고 건물의 감가상각비나 이자는 그냥이다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공제해주는 거예요.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제 안 받는 게 나아요? 많이 받는 게 나아요? 많이 받는 게 혜택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가시면 1번, 2번, 3번 소득세 계산 시 뭐와 뭐를 고려한다.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공제를 해줍니까? 그럼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있어요?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왜 이게 왔냐면 얘네들이 이걸 물어봐요. 감가상각하고 이자를. 찾았죠? 그럼 우리가 미리 가겠는데 감가와 이자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빼주겠다는 겁니까? 영수증 챙기는 거랑 똑같아요. 다 챙기잖아요, 영수증. 영수증 주세요. 현금 영수증. 기다리잖아. 뭐 기다릴게요. 끝까지 계기잖아. 내가 다 알아. 그죠? 아줌마 주민번호 보여줄게. 왜 그러겠어? 왜 그래?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 그지? 그럼 혜택이 없다, 혜택이 있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세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세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맞죠? 그러면 세공제 가능한 건 이제 이 감가상각비는 따라보세요. 건물의 감가. 건물이 감가되죠? 그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오면 내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금공제가 안 돼요? 세금공제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맞습니까? 뭐하고 뭐는? 감가상각하고 이자는. 그죠? 외우실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생각이 날까? 안 나나?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거두려고 그래요? 더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더 많이 거둘러요. 여러분은요? 안 거둘러요. 정말?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그죠? 정부가 뭐라 하냐면, 따라봐,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를 하다니. 자, 괜히 했다, 씨, 그지? 그럼 내가 요새 모니터를 해, 내가. 보고, 내가 하는 짓을 보는데, 너무 처량한 거야.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뜨는 거지, 그지? 자, 따라봐,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그지? 그러면, 감히는 그자입니까? 공제가 됩니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 확 두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영업소득세 계산 때 그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요, 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제해요? 감이 뭐야? 감가상각. 이가 뭐야? 이자 지급. 여기서 머리 탁 두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내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안 해. 그죠? 굳이 내가 하면 나도 힘들어. 내가 이 나이 먹고 감히 겁도 없이 그거 하겠니?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있어요? 있다. 그걸 머릿속에 두지 말고 와서 실무적으로 한번 보고 가서 간다면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중에 안 해도 되잖아. 감가나 이자는 그냥이야 공제가 돼. 세금 공제가 되는 거죠. 플러스하는 거야, 빼주는 거야. 빼줘서 소득을 줄여가지고 세금을 아예 덜세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하다 흥분하지 알아요? 어디 왔지? 93에다 왔지? 93. 그럼 느낌이 올 거예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나 93페이지 투자의 장점이 절세 효과를 봤거든요. 찾았습니까? 절세라는 건 그냥입니까? 세금을 줄이는 겁니까? 줄이는 효과예요. 그죠? 맞아요? 아까 두 가지 기억나요?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 대단히. 그지?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절세를 합니까? 그럼 나한테도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단점에서는 기업번에다가 엄청나게 별표를 낮은 황금성이라는 게 있죠. 높은 황금성이다, 낮은 황금성이다. 낮은 황금성이에요. 별표 굉장히 쳐놓으세요. 쳐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리 염리 가는데 이따 하면은 이제 이중으로 되니까 페이지 96페이지로 가시면 처음은 이제 페이지 찾는데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다 적어놨습니다. 9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기타 위험의 기억,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성 위험이 있다? 유동성. 찾았어요? 일단 이따 하면 2번 하게 되거든, 내가. 그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죠? 자, 우리 주식하고 예금하고 금은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현금화가 됩니까? 그럼 유동성이 높다고 표현하거든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황금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부동산은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높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1시에 딱 끝나갖고 집에 이제 앞에 있는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물건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그래서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사모님, 언제 오실 건데요? 목욕탕 갔다 5시까지 올게. 하면 주려고 그래, 지금. 그지? 그죠? 그래서 잘 바꾸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물건이 좋기 때문에 이거 어떨까? 좋은 물건만 사면 가격이 확 올라가죠? 근데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금은요? 바로 바꾸고요. 주식도요. 바로 바꾸고 금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뭐야? 그냥이야 금매로 내놔야 돼.
금방 일어나야 돼요.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무슨 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죠. 그럼 높은 환급성이다, 낮은 환급성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부동산은 단기에 현금화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그 부동산의 가장 단점은 무슨 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황금성이 낮다는 거죠. 이거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거의 해도 100%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넘겨보시면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93페이지. 그래서, 거기 낮은 황금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사업위험과 금융위험은 이따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금이나 주식을 그냥 맡겨놓으면 신경 안 쓰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임대, 원룸이나 상가 같은 거 몇 개 갖고 계시죠?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신경을 안 써야 돼? 신경을 써야 돼요. 써야 되죠. 맨날 전화 와서 보일러 터졌어요. 전기 끊겨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맞죠? 중개수주 안 나갈까, 나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짭짤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법적 규제가 적어요. 행정적 통제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가장 유력한 건 낮은 환급성이에요. 무슨 환급성? 낮은 환급성.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넘기시면 아까 제가 했던 95페이지로 가시면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높은 환급성이다, 낮은 환급성이다. 그럼 그 장이다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투자의 위험의 유형 있죠? 요거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투자의 위험의 유형.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또 뭐가 있냐면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그 다음에 기타 위험의 유동성 위험이 있죠? 시험 문제는 유동성 위험까지만 나와요. 유동성 위험. 관리는 아까 봐봐. 우리가 아까 보일러 뻥 터졌다, 도배해달라, 귀찮지? 관리하는데 위험이 있는데 관리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몇지 선다예요. 그러니까 5개 중 두는 거예요. 5개.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우리 5개야. 그죠? 5개 중에서 맞는 거 찾아라. 그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도 몇이 선다? 5이 선다. 별이 몇 개? 5개. 그래서 여기 5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 5개.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위험이 있다? 사업상.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인데, 자, 지금 투자로는 다 그냥 해요. 임대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95페이지 보세요. 무슨 성? 수익성 관련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입문서다 보니까 넘기시면 시장 위험, 운영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3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찾으셨어요? 근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거래되는 게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항상 상황이 안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을까요? 변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잠시 침체한다든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요거 오피스텔인지 하나 쓰고 주거용 오피스텔 줬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똑같은 공급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공실이 돼서 수요가 부족해서 내 수익성이 인하될 수도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시장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 그래서 수용급이 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는 것은 자 갑자기 내가 건물을 이제 큰 건물을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이 파업할 수 있고 운영 경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운영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업 경비 변동이 되고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적은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걸 좀 볼게요. 뭐가 나왔었냐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분위기가. 자, 그래서 봐봐. 29번지에 내가 오피스텔을 전화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입니까? 주의가 쾌적해야 됩니까? 쾌적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30번지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위험하다는 것은 이 오피스텔의 위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그걸 절대적 위치라 그래요. 무슨 위치라고 한다? 절대적 위치.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뀐다는 게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위치가 변해서 그렇다? 상대적 위치예요. 그럼 어떤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 위치가 바뀌어서 변했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어. 36페이지를 잠깐 가보세요. 36페이지 가시면은 36페이지에 거기 가시면은 자꾸 이제 복습하는 게 좋아요. 36페이지 가시면 3번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물리적 위치는 바뀝니까? 불변입니까? 그럼 여기에 전철이 뚫었다, 경제적 이런 것들은 그냥이요 상대적 위치가 변했어요. 상대 위치가 변한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게 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떤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까? 상대 위치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지금 서울의 강남이 제일 땅값이 비싸죠? 그럼 강남은 옛날에 고조선소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럼 그건 무슨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그죠? 그럼 위치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무슨 위치가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위치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거기 페이지 가시면 어디였어요? 아까? 그거. 우리가 96페이지죠?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가 기본서입니까? 아직은 입문서입니까? 입문서다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얘기한 게 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잡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다 사업상입니까? 임대사업을 잘못해서 그렇죠? 자, 이건 그냥이요 수익성과 관련돼요. 그러면 내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임대료가 안 들어오죠? 운영 경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상대적 위치가 바뀌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수익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그러면 누가 임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금융 쪽은 다 원인이 틀리다는 거예요. 금융 쪽은 따라보세요. 자금의 융통. 자,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빌리면 이따가 수익도 올라지긴 해요. 그죠? 근데 봐봐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지죠? 그럼 부채를 많이 빌리면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이제 나중에 지렛독과에서 내 지분 수익률은 커지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건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요? 많이 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법률적이라고도 하고 법적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적어요? 법적 제한이 많아요? 투자에 걸림돌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책이 변화돼서 갑자기 나한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예전에는 안 그랬다가 내가 이제 막 개발하려고 막 들이대려고 하니까 여기다 그린벨트를 묶어. 그냥이야 법이 바뀌었어. 그럼 여기는 법이 중에 바뀐 게 중요해. 그럼 법적 위험은 공법,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법적 환경의 변화야. 환경이 변화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체크하셨어요? 요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갖고 있으면 유리하긴 하죠. 근데 자, 유리하긴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위험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4번에 보시면 대출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얘가 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까? 빌릴 수 있어요. 그죠?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다 거의 자기 돈 갖고 투자는 안 해요. 맞나요? 그럼 얘는 돈을 빌려주는 A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대출자.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차입자. 차입자. 그래서 항상 빌리는 쪽은 대자가 나와야 돼, 차자가 나와야 돼. 빌릴 차자. 빌려준 쪽은 대자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럼 아까 빌린 사람은 임대이냐, 임차이냐? 빌려준 사람은. 다시 할게. 헷갈릴 수 큰일 나. 그럼 나중에 이제 차주단과 대주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대자라는 건 그냥이야. 돈을 대주었어. 대주었죠. 분위기 안 좋아. 얘한테 이제 가는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차입자가 이제 얘한테 대출 받으면 그냥입니까? 돈을 갚아 나갑니까? 이자가 있죠, 그죠? 이자가 100만 원을 받는데 그냥요 물가가 상승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100만 원의 가치는 옛날 가치랑 틀리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자를 올려야 되거든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배우실 거예요. 그럼 고정금리는 그냥입니까? 계약 기간 끝까지 고정돼 있습니까? 100만 원만 내야 돼요.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이자가 낫겠어요? 변동이라는 이자를 얘는 쓰겠죠. 이해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돼서 그래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는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고정을 할까요? 변동을 할까요? 변동을 하는 게 더 원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을 한다? 변동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걸 그냥입니까? 이 차입자한테 전가됩니까? 이 차입자는 누구죠?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데? 투자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오케이? 할게요. 인플레이션. 자, 지금 대출자 있어? 대출자가 누구야? 은행. 그럼 얘가 인플레가 예상되면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죠? 대답해요. 그럼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어떤 걸 원하니? 변동을 원하죠.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요 올려요. 그럼 아까 오피스텔 투자한 애가 있죠? 걔한테 전가돼요. 그럼 차입자는 투자는 원가 이자가 커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 위험이 투자자한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인플레도 고려 안 해야 된다. 투자는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투자자는 거의 자기 돈 갖고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사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유동성 위험은 낮은 항금성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은 낮은 항금성 우리가 했기 때문에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럼 금매로 오게 되면 그냥입니까? 손실이 옵니까? 손실이 오죠. 갑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하셔야 돼요. 자, 합니다. 사업상 위험은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사업,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금융은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요. 그 원인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법률 쪽이라는 것은 돈 많이 빌려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유동성은 돈 많이 빌려서 그래요? 현금화가 안 돼서 그래요? 각각 어떤 건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인플레에 대한 대출자에 대한 전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럼 100만 원 받았던 이자를 받을까? 더 받으려고 할까? 그럼 고정이자로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어떤 걸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그럼 변동을 한다는 거는 그 차입자가 오피스텔 투자한 놈이잖아요. 그럼 투자가 전가되니까 자기한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됐는데 안 된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이 신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잘 안 하는 게 나중에 짜증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박사라는 걸 자주 하진 않아요. 박사. 박사. 야매 박사. 근데 이 박사라는 게 신뢰를 좀 하라 그러는 건데 제가 이제 출제를, 그러니까 지금 학교농 강사에서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출제를 하라고 많이 의뢰가 와요. 공인 자격증을. 그죠? 내가 이제 출제하게 되면은 학원 강의를 못 해요. 근데 민간 자격증 출제를 해요. 그럼 출제원들을 만나요. 만나서 같이 우리가 다른 자격증이 딱 오는데 청기누설이야. 그죠? 다 단하고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뭘 냈냐면 이 세 가지를 냈어요. 그죠? 그럼 세 가지가 어떤 위험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이죠. 얘기해봐요. 청기누설이야. 이거 어느 위험에서 나온 거죠? 사업상이에요, 사업상. 다른 위험이 아니에요. 얘기해봐. 낼 게 없어. 한번 봐봐. 사업상은 오로지 세 가지 어떻게 해서 불러봐? 시장, 운영, 위치적만 사업상이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금융적이라는 게 들어가면 돼요? 금융적은 성격이 아예 틀려버리잖아요. 얘기 좀 해봐. 법률 쪽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업상은 오히려 사업 자체가 안 돼서 시장이 변했든가 운영이 잘못됐든가 위치적으로 사업이 수익이 안 나온 거죠. 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청기누설인데 민간 자격증 때 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추세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추세됐으면 좋겠죠? 그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봐요. 언젠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은 잘해야 돼요. 시장, 운영, 위치적인데 집에 가면 까먹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들어보세요. 이 사업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오픈한다고 약도를 보내요. 지인한테. 그렇죠? 그럼 지인한테 보내면은 이 사업장이 누군가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돼. 아주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좋다 싶으니.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스펠링이 틀려. 알아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시가 뭐야? 시장. 자, 위 뭐야? 운영이야, 운영. 그 다음 위치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여기 금융 쪽이나 법 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업장은 찾기 쉬운 위치. 이거 청기누설이야. 아직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죠? 강력하게 밀어드려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어떤 것만 있어야 돼요? 시장, 운영, 위치적만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얘들이 이제 내는 그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우리 황금성이 높아요? 황금성이 낮아요?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럼 단기에는 현금화 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유동성이 오면 잘 내요. 아시겠죠? 근데 뭘 또 잘 내냐면 사업상을 잘 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냥 수익이 나와줘야 됩니까? 다시 경기가 침체됐다든가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아까 위치라는 건 물리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요걸 많이 내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라는 자체는 요즘 그냥이요 거의 애들이 돈을 빌려요. 빌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임대료를 올리겠죠. 그럼 변동금리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투자자한테 가니까 투자자 그거에 대한 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 갈 거니까 하여튼 사업장은 어떤 위치? 그러니까 야매로 쉬운 위치. 이거 꼭 정리하세요. 되셨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